안녕하세요, 누송입니다. 오늘은 소시지 야채볶음을 해볼 거예요. 소시지 야채볶음은 대표적인 도시락 반찬이잖아요. 그래서 도시락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. 도시락 하면 생각나는 첫 기억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예요. 첫 소풍인 집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풍 가는 어린이집 버스 딱 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도시락 싸왔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하니까 왜 도시락 안 싸왔냐고 혼내시고 도시락에 대해 까먹고 있어서 벙져 있었어요.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어린이집을 3살인가 4살 때부터 다녔는데 엄마가 까막눈이시거든요.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풍을 갔을 거니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도 제 가정 상황은 알아도 엄마가 까막눈인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. 제가 도시락을 싸야 한다고 전달하지 않으면 엄마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제 소풍 가는 거를 몰랐었나 봐요. 아마 아셨으면 흰밥이라도 싸주셨을 거예요. 그 이후로 소풍이 있으면은 도시락을 잘 싸다니긴 했는데 일반적인 김밥이나 유부초밥 같은 게 아니고 흰밥에 마른 반찬을 싸다녔어요. 그걸 본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김밥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. 나도 밥이 있는데? 내 밥은 먹지 말라고 하고 김밥을 먹으라고 하지? 라고 생각했어요. 더 지나서는 도시락 싸우지 말라고 하고 제 김밥까지 싸우는 친구와 선생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돌아보면 주변에서 엄청 신경 써줬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.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부모님들이 누구랑 놀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런 쪽으로 발전 안 하고 막 어찌저찌 제 도시락 얘기를 들으시고 제 것까지 챙겨주신다니까 너무 감동이잖아요. 좀 커서는 저희 집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분이 오시기 시작했어요. 활동 보조사분 자녀분도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언제 체험학습을 가고 도시락을 싸야 하는지를 알잖아요. 제 도시락까지 챙겨주신 적도 있고 머리도 양갈래로 따주시고 해서 기억에 남아요. 온 동네에서 저를 키워주시고 부둥부둥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자랐나 봅니다. 왜 김밥을 못 싸왔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엄마가 지체장애가 셨지만 당시에는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기어 다니실 수는 있으셨어요. 마당에 같이 나가본 기억도 있고 혼날 때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은 쫓아오시던 기억도 있어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답니다. 지금 모습만 보신 분들은 모르는 엄마의 모습인데 예전부터 엄마를 아시는 분들은 농담을 잘하던 엄마가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지금을 되게 아쉬워하세요. 저희 집에만 오면은 제 지인들이 다 엄마한테 반하고 갈 만큼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투를 많이 한답니다. 아무튼 도시락 사건이 있었을 때는 요리도 하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김밥을 못 싸신 건 아니고 김밥 자체를 모르셨대요.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는 점. 어렸을 때부터 도시락 말고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학원을 다니게 된 것도 살면서 받았던 도움 중 하나예요.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?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 가는 길에 빌라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갔더니 학원 다닐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첫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중학교 초반까지 다녔고 그때까지 선생님께서 학원비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. 거기서 한자도 배우고 교과목도 배웠어요. 제가 학원 다니기 전에 어떤 수준이었냐면 두 수 중에서 더 큰 수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손가락으로 크기를 재서 물리적으로 더 큰 쪽을 골랐거든요. 나중에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닌 걸 깨닫고 손으로 해서 푼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어찌나 어이가 없었는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. 학원 다녔을 때 생각하면은 좋은 기억도 많아요. 학교 마치면은 바로 학원으로 직행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드시던 계란 샐러드 샌드위치도 나눠주시고 수업 중에 웃긴 일이 있으면은 숨도 못 쉬고 웃어가지고 숨 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도시락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급식으로 도시락 갖고 다니신 적 있으세요? 그건 초등학교 때 뭐 도시락을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.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무상급식, 유상급식 이런 논의가 있을 때여서 그 과도기에 잠시 도시락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도시락을 싸줄 사람도 only one 바로 저였기에 셀프 도시락을 챙겨갔습니다. 제 도시락은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. 왜냐면 스팸은 반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. 장난이고 누가 처음에 제 도시락 반찬에 관심을 가져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반찬 이거 먹어도 돼? 저거 먹어도 돼?
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론 되게 부럽더라고요. 그때 제 도시락 반찬이 스팸을 구운 거랑 계란 후라이였거든요. 그렇게 먹으면서 반찬 나눠 먹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나 이거 먹어도 돼? 하는 거예요. 저 아무렇지 않은 척. 먹어도 돼. 그거를 시작으로 여러 친구들이 제 스팸을 가져가고 진짜 조금 남았는데 한 명이 더 온 거예요. 막상 와서 보니까 다 가져가고 스팸이 별로 없으니까 그 친구가 주춤하더니 옆에 계란 프라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 먹어 이랬는데 제가 그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름 도시락 반찬이라고 예쁘게 굽고 싶었던 거예요. 막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가면서 구웠더니 그 계란 후라이가 잘 구우면 되게 부드럽고 바삭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뗀뗀해져 버린 거예요. 계란 후라이 먹은 친구가 표정이 이상하길래 왜 그러지? 하고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. 모양 잡지 말고 그냥 구울걸 후회했어요. 아니 그 당시에 양파 동그랗게 잘라서 틀 만들고 그 안에 계란 후라이 들어가게 해서 예쁘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. 안 하던 걸 하면 안 된다 그죠? 점심시간이면 모니터로 막 유행한 노래 틀어놓고 뻑적뻑적 도시락 먹는 날이 재밌긴 했어요. 서서는 도시락을 쌀 일이 없기도 했고 도시락 싸는 일이 옛날 일이 된 것 같아요. 또 제가 피크닉 로망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잔디밭에 돗자리 깔아놓고 좀 여유있게 도시락 까먹는 그런 또 로망이 있어서 그 로망을 실현할 수 있을 때 한번 또 도시락을 싸보지 않을까요? 그때는 좀 예쁘게 도시락 싸고 싶어요. 요즘에 도시락 예쁘게도 진짜 많이 싸던데 그 막 캐릭터 막 만들고 하잖아요.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제가 또 그 예쁘게 하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. 그러면서 옛날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 길로 갔어도 일찍 포기했을 것 같다는 느낌? 예쁜 도시락 싸서 피크닉 가기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. 그럼 이만.